자, 여러분 안녕. 오늘은 기관계의 통합작용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교과서 43쪽, 천재 교과서, 우리 학교 교과서가 43쪽에 기관계 통합작용이 있고요. 우리 님의 학교에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을 계략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기관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했듯이 우리 노트 필기하면서 할 테니까 여기 선생님이 미리 밑그림을 한번 그려놔 봤어요. 이게 선생님 만든 그림은 아니고요. 이미 EBS 문제에 이런 기관계 통합작용을 한눈에 보이도록 모식적으로 만든 이런 그림이 문제에 쓰여요. 그래서 이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아이고. 여기 보면 가운데 이건 당연히 뭔지 알겠죠? 심장이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혈액이 혈관을 돈다 이런 거 배웠지. 따라서 다와 같은 심장 그리고 혈관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순환계라고 부르죠. 순환계. 그러면 순환계의 이쪽 볼까요? 이쪽. 자, 여기 보면 입부터 항문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딱 보면 알지? 자, 가에 해당되는 이 기관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그러니까 소장이라고 그러면 작은 창자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그죠? 그 다음에 저쪽. 이번에는요, 파란색으로 보자. 여기 보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공기가, 여러분, 호해봐. 바람이 내 입으로 나가죠. 입에서 나가죠. 근데 흡 자체가 뭔가 마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들이마실 흡, 내쉴 호, 들이마실 흡, 이게 호흡계이고, 여러분 여기 보면 바깥에서 쑥 들어간 이 공간이 내 몸에 이렇게 가지처럼 막 뻗어 들어가 있지. 이게 바로 우리 폐예요, 폐. 여기 보면요. 소화계의 이 공간, 호흡계의 이 공간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는 체외겠죠. 외. 네, 여기다 외라고 써볼게. 체외. 여기도 우리 몸 바깥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이 안으로. 여기 보면요. 안으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호흡기에서도 밖에서 내 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몸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내 몸 깊숙이 만들어진 통로가 바로 소화계랑 호흡계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소화계랑 호흡계 쪽으로 무언가가 잘못 들어오면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야.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그죠? 또 이런 데 상처가 나봐. 그러면 원래 얘네 몸 밖에서 딱 선별된 것만 들어와야 되는데 나쁜 것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병에 걸리겠지. 그래서 이런 호흡계 방어, 또 소화계 방어, 이런 벽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지금 우리 호흡기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 순환계가 몸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소화계에서 흡수한 이것, 소화계를 통해 흡수된 이것. 자, 뭘 흡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자, 입으로 들어간 음식물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얘를 부수고 이로 씹고 혀로 뭉개고 위나 소장이 막 운동을 해서 이것이 작아지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하는 작용을 소화는 이화작용에 속한다 그랬지? 이화작용을 통해서 분해가 된 음식물, 이것을 우리가 영양소라고 해요. 영양소. 여러분 대표적인 영양소에는 뭐가 있냐?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포도당, 또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이런 게 있어요. 포화지 너무 귀엽다 그치? 포화지,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은요. 지방산과 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돼요. 이 이름도 알아도 지방산, 글리세리드 이런 것들로 분해가 되어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이제 다 분해된 영양소라고 하고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 혈액을 통해서 돌고 돌다가 돌고 돌다가 이렇게 어디로? 자, 이렇게 어디로? 세포에게로. 이게 조직세포예요. 어디라고요? 조직세포.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조직세포야. 다시 말하면 먹은 영양소를 심장에 의해 온몸으로 뿌려주는 거지. 특히 중요한 영양소는 포도당. 왜냐하면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죠. 조직세포에게 포도당을 전해줘요. 포도당. 그럼 얘가 이제 포도당을 막 삼켜요. 포도당. 자, 조직세포에게 포도당을 주는 이유는 포도당은 연료다, 연료. 이것을 산화시켜 무엇을 얻기 위함이다? 에너지 ATP를 생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을 산화시키려면 산소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신 산소를 여기다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주는 것, 여기는 프렌트엔 이렇게 돼 있으면 주죠.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게 주는 거야. 그럼 이 조직세포는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다. 물론 조직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배웠죠. 그럼 ATP를 만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다 타버린다고 하면 전소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소되지 않고 무언가가 남아. 그 남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예요. CO2라고 써볼게요. CO2. 그리고 위에도 기왕이면 O2라고 쓰자. 그래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나? 호흡이 일어나는 거지. 호흡. 근데 이제 우리가 조직이라는 글자는 좀 생략하고 세포이다 이렇게 보죠. 세포이다. 세포가 포도당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는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노폐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산화탄소 이 노폐물은 또 혈액을 타고 돌고 돌다가 이렇게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하고 내보내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조직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 쓰냐? 그렇지 않아요. 단백질도 쓴단 말이에요. 단백질. 아까 단백질을 분해해서 흡수할 때 형태가 이게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도 나와, 물. 물과 이산화탄소. 근데 단백질을 산화시키면 물과 이산화탄소 말고 한 가지가 더 나와. 여러분 단백질의 구성원소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포도당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말고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 질소. 그러다 보니
질소가 산소랑 반응하면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질소 산화물의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 근데 여러분 암모니아 그러면 딱 생각나지. 막 화장실 냄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찌린내. 아주 안 좋은 냄새가 나잖아. 이 암모니아는 그런 냄새만 독한 게 아니라 워낙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몸 안에 있게 되면 이게 체내 독이기 때문에 막 몸이 붓고 아프단 말이야. 그럼 암모니아는 몸 안에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내보내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모니아는 아까 독성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옮기는 과정에서도 독성이 있는 형태보다는 독성이 없거나 약화된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이 암모니아의 독성을 약화시킨 물질이 요소예요. 요소.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간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직세포에서 형성된 암모니아는 일단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뀐 다음 요소가 이렇게 혈액을 돌다가 이 라에 모여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사 노폐물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에는 물도 포함돼요. 이 물도 아까 세포흡을 했을 때 나온 노폐물 중에 하나지. 근데 물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죠. 여기서 나온 물 중에 몸에서 필요하다면 쓰고 그거보다 넘칠 땐 나가는 거지. 이건 이제 우리 체내 삼투압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하튼 여기에서 용어 하나를 살펴보면 이 라는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설시켜주는 배설에 작용하는 기관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이 그림은 좀 생소하지? 내가 학교에서 배설계 설명은 안 했는데 이 배설계에는 콩팥, 신장이 들어가는데 신장의 모습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신장은 왜 콩팥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콩처럼 생겼고 빛깔을 띈다. 자주색 있죠. 요렇게 양쪽의 콩팥이 오줌을 만들어내면 방광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허리쯤에 있어요. 허리에서 열중샷 했을 때 양쪽 주먹이 있는 위치 정도가 돼요. 허리에다 손을 올렸을 때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서 여기 콩팥에 가서 걸러요. 걸러가지고 깨끗해진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혈관의 이름도 좀 살펴보자.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 그랬지? 맥박이 혈관을 움직이게 해서 움직일 동자를 쓴다 그랬잖아요. 돌아올 땐 조용히 들어오니까 정맥. 동맥이나 정맥 앞에는 특히 동맥 어디로 가느냐 이 글자가 붙거든. 근데 이 장소가 신장이잖아. 콩팥은 신장이잖아. 그래서 이게 신동맥이라 하고 신장에서 들러왔을 때는 이걸 신정맥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신동맥이 왜 신장으로 갔냐면 여기는 요소, 노폐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여기 가서 버리려고 갔겠지. 버리고 난 다음 정맥에는 노폐물이 별로 없겠죠? 버리고 난 뒤니까. 따라서 요소의 농도는 신동맥에서 높고 신정맥에서 낮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심장에서 나간 요소가 어디로 갔냐? 여러분 라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혈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사실 내가 그림을 여기 하나만 그렸지만 여기에 한 1000만 개 정도가 있대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런 게.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말픽이거든요. 말픽이. 들어봤지? 중학교 때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요 부분을 요거 하나를 말피기 소체라고 하거든요. 이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 혈관 덩어리를 사구체라고 노란색으로 그린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걸 보먼주머니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하여 말피기 소체라고 해요. 말피기 소체. 이 말피기가 사람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의사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이 말피기 소체가 이 심장에 100만 개가 있대요. 100만 개. 여기 말피기 소체가 빠바바바바바 100만 개, 여기도 빠바바바바 100만 개. 그러니까 100만 개의 필터가 오줌이 될 성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줌 줄기가 이렇게 쫙쫙쫙 이쪽에도 쫙쫙쫙 그리고 오줌이 모이고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그 보먼 주머니 하나를 약간 이렇게 모식화해서 그렸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은 하나가 아니라 여기 수많은 그 보먼 주머니를 다 합한 그래서 그것이 다 합하여서 내려가는 그 오줌 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배설 이 단어 떠올리면 우리 두 가지 물질 생각나 사실은. 배설물 그러면 뭐뭐 생각나? 이렇게 학문으로 나오는 대변도 생각나지, 그지? 대변. 또 소변. 근데 여러분 둘 다 배설물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거 여러분 뜻 좀 잘 알아두세요. 이 배설이라고 하면 그 만들어지는 장소가 그 물질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체내일 때예요. 체내. 체내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갈 때 우린 이것을 배설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대변을 잘 보시면 자 입으로 들어갔잖아요. 음식물이.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영양소의 어떤 성분 중에 막 내려가서 이 동그란 애들은 흡수가 됐어. 근데 세모 모양으로 나타냈던 애들은 흡수가 안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대변의 성분에는 이렇게 세모들이 있겠죠. 그럼 이 세모들을 볼 때 이게 체내에서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이 소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했어요. 내 몸 바깥이에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변은 그냥 체외에서 체외로 내 몸에 들어온 적이 없는 거야. 그러나 소변은 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보자. 암모니아. 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세포가 호흡을 할 때 질소 산화물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배설할 물질인 거지. 그래서 오줌에서의 질소 산화물, 암모니아나 요소는 체내에서 만들어진 배설물이에요. 암모니아, 요소. 따라서 소변은 진정한 의미의 배설물이지만 대변은 배설물에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 또 하나. 소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땀도 똑같아요. 여러분 땀샘에도 이렇게 그 보먼 주머니 같이 생긴 말피기 소체 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땀샘에. 땀샘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땀샘 또한 배설물을 걸러내는 필터예요. 필터. 근데 그 필터에서 물이 나가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오줌보다 물의 농도가 훨씬 높아. 거의 물이야. 근데 우리 땀 먹어봤지? 그 땀의 맛도 굉장히 찝찝하죠. 그것에 한 100배 정도 진한 게 오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땀이 그때그때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땀에는 물이 대부분이고 소변에는 땀에 비해서 요소,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꽤 높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지금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게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계잖아요. 그래서 소화계, 호흡계, 또 가장 중심에 있는 순환계, 그리고 지금 오늘 설명을 많이 한 이 배설계, 이 네 가지 계가 어떻게 서로 주고받고, 사실 주고받는 거지만 하나처럼 작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합적 작용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형태로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림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도 많아요. 아까 그 그림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 또는 그 그림의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찾을 것인지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죠. 먹어. 그런데 몸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자, 영양소는 밖에서 들어왔지. 이 찌꺼기가 또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걸 배설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대변이겠지. 대변이 만들어지는 가는 무슨 기관계이겠어요? 소화계죠, 소화계. 그래서 소화계에서는 영양소 중 흡수되지 못한 거 말고는 뭐야? 흡수되는 거겠지? 그래서 영양소는 몸 안으로 흡수되어 심장에게 공급이 되는, 심장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건 혈액을 따라서 가는 거지. 그리고 또 혈액을 따라 심장에서 어디론가 가겠지. 심장은 이 흡수한 영양소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조직세포에게 주겠죠? 그래서 영양소는 조직세포에게 제공이 될 것이다. 그래야 얘가 세포호흡을 할 거니까. 그래야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만 있어야 되나? 영양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지. 자, 뭐가 필요해요? 산소. 자, 산소는 어디로 들어온다? 요거겠네, 기억. 산소를 흡수하여, 그죠? 이게 흡이잖아요. 호흡기, 폐를 통해 들어오는 거죠. 산소가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들어온 산소는 이렇게 조직세포로 가는 거고,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면 ATP가 생성이 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는데, 또 질소성 노폐물이 요소도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 중에 CO2, 뭐 H2O, 요소, 이거 노폐물이에요, 노폐물. 내가 원한 건 ATP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쓰레기야, 노폐물.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요소, 이런 것들이 조직세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질들이겠죠, 노폐물. 이 중에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나가는 거지, 호흡계로 방출이 되고, 이렇게 니은이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물과 요소는 물에 녹여서, 물에 잘 녹거든요. 이게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여서 내보내. 어디로? 자, 이게 노폐물이지. 배설계로. 그래서 물에 녹인 요소와 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오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 물론 이때 물의 양은 몸의 상태에 따라, 여기서 몸의 상태는 삼투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삼투압에 따라, 삼투압 그러면 또 생각나는 단어 있죠. 항상성. 항상성을 지켜야 하므로 삼투압이 높거나 낮을 때 몸 밖으로 방출되는, 배설되는 물의 양은 달라져요. 그래서 물에 녹인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배설계에 의해 일어난다.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가는 것은 사실 이게 물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물은 요소를 녹이는 용도로도 쓰이지만
그걸 다 녹여서 버리기엔 우리한테 물이 너무 소중해. 왜냐하면 우리가 육상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을 쉽게 내가 원할 때마다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육지 생활에 적응하려면 물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소를 녹여서 쓴 물은 다시 흡수하여 재활용하는 거야. 그럼 심장을 돌고 돌다가 또 요소를 녹여가지고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흡수하고, 그래, 이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육상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배설계에서 순환계로 다시 물이 흡수된다. 자, 아까 그림이랑 요 표는 같은 점도 많고 또 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할 때랑 이렇게 약간 표처럼 설명할 때랑 구분해서 기관계 통합작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럼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이 영양소 그리고 산소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왜 세포호흡을 하는가? 우린 ATP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ATP를 만드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죠. 그러니까 조직세포마다 존재하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바로 이 산소와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 이 기관계는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전부 이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응원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합해서 이 일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또 몸 곳곳에 뿌려져요. 몸 곳곳에서 쓰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생명활동이죠. 생명활동. 이게 생명활동을 위한. 우리가 살아있음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형성되는 ATP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이에요. 자, 여러분, 교과서 43쪽에 기관계의 통합작용이 있어요. 그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그림으로 정리한 것, 그리고 표로 정리한 것 이렇게 세 가지, 교과서, 그림, 표 이 세 가지만 잘 비교해보면 이 기관계의 통합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기관계 통합작용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